황혼의 하모니. 복지관 3층 음악실 앞에서 최은심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오후 2시 정각. 첫 수업 시간이었다. 7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한 차림새로 문손잡이를 돌리려던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최은심 씨? 돌아보니 그곳에 박정희가 서 있었다. 여전히 화려한 색감의 옷을 입고 붉은 입술에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정희야. 은심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정말 오랜만이네. 여기서 만나다니. 정희는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은심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50년 전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동창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은심은 조용하고 단아했고 정희는 활기차고 당당했다. 하지만 그 시절에 어떤 일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가 생겨났고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걸어왔었다. 시니어 노래교실에 등록했다고? 정희가 먼저 말을 걸었다. 응,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은심이 작게 대답했다. 둘 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지 여러 해가 흘렀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경제적으로는 넉넉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곳 복지관 노래교실을 찾았던 것이다. 음악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여성 강사가 나타났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시군요.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았다. 은심은 창가 쪽 앞자리를, 정희는 문 가까운 뒷자리를 택했다. 하지만 수업 내내 둘의 시선은 자꾸만 서로를 향했다. 강사 김 선생님은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어머, 두 분 다 정말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네요. 혹시 성악을 배우신 적이 있으세요? 학창시절에 조금.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하고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올 때 정희가 은심에게 다가갔다. 은심아, 우리 차라도 한잔할까? 은심은 잠시 망설였다. 50년 전의 그 일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좋아. 복지관 1층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정희는 달콤한 카페라테를, 은심은 따뜻한 녹차를 주문했다. 정말 오랜만이다. 근데 별로 안 변했네.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너야말로. 여전히 화려하고. 은심이 작은 웃음을 지었다. 화려하긴. 혼자 살다 보니 이런 것이라도 해야 기운이 나더라고. 두 사람은 각자의 근황을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다. 정희는 5년 전 남편을 잃었고 은심은 10년 전에 사별했다. 자녀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독립했지만 집안은 쓸쓸했다. 외롭지 않아? 정희가 솔직하게 물었다. 어쩔 수 없지 뭐. 너는? 나도.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요즘엔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 그렇게 첫 만남은 조심스럽게 마무리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각자 복잡한 심정이었다. 반가움과 함께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 다음 주 노래교실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김 선생님이 오늘의 곡목을 발표했다. 오늘은 그리운 금강산을 배워보겠습니다. 혹시 듀엣으로 불러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 최은심 씨와 박정희 씨, 두 분이 어떠세요? 지난주에 들어보니 정말 좋은 하모니를 만들어내실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박수와 격려에 못 이겨 앞으로 나섰다. 그럼 은심 씨가 주선율을, 정희 씨가 화음을 맞춰보세요.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은심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운 금강산 꿈에나 보이네. 정희의 풍부한 저음이 은심의 목소리와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졌다. 교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다. 정말 환상적이에요. 두 분 혹시 예전에 함께 노래를 부르신 적이 있으세요? 두 사람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고등학교 때 합창부에서 함께 활동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렇게 잘 맞았었다. 그런데 수업 후 자연스럽게 함께 나온 두 사람은 또다시 카페로 향했다. 정말 잘 맞네, 우리. 정희가 먼저 말했다. 응, 나도 놀랐어. 혹시 예전에 우리가 왜 멀어졌는지 기억해?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잘 기억이 안 나네.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말하기가 어려웠다. 그 후로 일주일에 2번씩 만나는 노래교실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수업 후에는 늘 함께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식사를 했다. 어색함은 점점 줄어들고 편안함이 늘어갔다. 어느 날 정희가 제안했다. 우리 수업 없는 날에도 만나서 연습할까? 다음 주에 발표회가 있다던데. 은심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그런데 어디서? 내가 사는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 연습실이 있어. 거기서 할까? 이렇게 두 사람은 노래교실 밖에서도 만나기 시작했다. 연습하며 대화를 나누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다. 은심아, 너 혼자 사는 것 괜찮아? 밤에 무섭지 않고?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괜찮아. 너는? 나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나올 곳이 있어서 좋더라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홀로됨의 외로움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난 것이 그 외로움을 조금씩 달래주고 있었다. 어느 목요일 수업 후 복지관 로비에서 몇몇 수강생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은심과 정희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섞여들었다. 정희 씨는 정말 목소리가 좋으세요. 예전에 성악을 전공하셨나 봐요? 한 수강생이 물었다. 정희가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교 때 합창부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특별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음악 선생님이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정희야, 너는 정말 특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구나. 꼭 음악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희의 얼굴에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선생님 덕분에 음악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죠. 지금도 그 말씀이 기억나요. 그 순간 은심의 표정이 굳어졌다.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고등학교 3학년 합창부에서 함께 활동하던 시절. 음악 선생님은 늘 정희를 특별히 아껴주는 것 같았다. 연습 후에 따로 불러서 개인 지도를 해주고 독창 기회도 정희에게만 주었다. 그때 은심은 질투심을 느꼈다. 자신도 열심히 했는데 왜 선생님은 정희만 예뻐하는 걸까? 선생님이 정희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은심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결국 은심은 합창부를 그만두었고 정희와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졸업할 때까지 두 사람은 서먹한 사이로 지냈다. 은심아, 괜찮아?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잠깐 딴 생각을 했네. 하지만 은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그때의 그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다. 혹시 자신이 오해를 했던 걸까? 아니면 정말 선생님이 정희만 편애했던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심은 계속 그 시절을 떠올렸다. 정희가 선생님께 받은 특별한 관심, 그것이 정말 편애였을까? 아니면 정희에게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였을까? 그 밤 은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50년 전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질투심, 서운함, 그리고 혼자만 소외된 것 같은 외로움. 다음 날 아침 정희에게서 문자가 왔다. 은심아, 어제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더라. 혹시 무슨 일 있어? 오늘 만나서 이야기할까? 은심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다음 수업 때 봐.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다음 노래교실 시간 두 사람은 평소보다 어색했다. 은심은 계속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고 정희는 그런 은심이 신경 쓰였다.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 앉은 두 사람, 은심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희야, 우리 예전 일 이야기를 해도 될까?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고등학교 때 말이야. 나 사실 너한테 서운했던 일이 있어. 뭔데? 은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음악 선생님이 너만 특별히 아껴주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났어. 나도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은 너만 불러서 따로 지도해주고 독창 기회도 너만 줬잖아. 정희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어머, 내가 그런 기분이 들게 했구나. 미안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질투심이 많았나 봐.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했다. 은심아, 사실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그때 나 사실 너무 외로웠어. 선생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신 건 맞지만 그건 내가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였어. 은심이 놀란 듯 정희를 바라봤다. 너 몰랐구나. 우리 집이 그때 정말 힘들었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엄마는 늘 우울해하시고 집안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어. 음악실이 나한테는 유일한 피난처였거든. 정희가 계속 말했다. 선생님도 그걸 아시고 더 신경 써주신 것 같아. 그리고 사실 나는 너를 부러워했어. 나를? 왜? 너는 늘 조용하고 차분했잖아. 친구들이 너를 정말 좋아했어. 나는 시끄럽고 오버해서 가끔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거든. 너의 그런 따뜻하고 조용한 매력이 부러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50년 동안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상처받고 오해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우리 참 어리석었네. 은심이 작게 웃었다. 그러게. 그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다 지난 일이야.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다. 50년간 쌓인 오해가 하루아침에 말끔히 사라질 수는 없었다. 우리 다음 주 발표회 준비는 어떻게 할까?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습은 해야지. 두 사람은 여전히 약간의 어색함을 안고 헤어졌다. 오해는 풀렸지만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발표회 준비를 위해 연습실에서 만난 두 사람. 오늘은 애수를 함께 부르기로 했다. 슬프다 슬프다 말을 해도 나는 더욱 슬퍼지네. 노래를 부르다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 왜 그래? 은심이 놀라서 다가갔다. 미안해. 이 노래를 부르니까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 어떤 생각?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고등학교 때 말이야. 나 정말 외로웠어. 집에서는 늘 조용히 해야 했고 학교에서도. 사실 나는 너와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 정희야. 너는 늘 주위에 친구들이 있었잖아. 조용하지만 따뜻하고 다정하고. 나는 그런 네가 부러웠어. 그래서 더 오버하게 행동했나 봐.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은심도 눈물이 났다. 나도 미안해. 나는 네가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쳐 보여서 부러웠어. 선생님께도 인정받고 무대에서도 당당하고. 나는 늘 내 자신이 초라해 보였거든. 우리 정말 바보였네. 그러게.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을 털어냈다. 5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심을 드디어 나누는 순간이었다. 은심아, 이제 우리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정희가 물었다. 당연하지.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아.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연습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다.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노래했다. 목소리도 더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우와, 정말 좋다. 정희가 감탄했다. 응, 이제야 제대로 되는 것 같아. 연습 후에는 근처 공원을 함께 산책했다. 너 알아? 나 요즘 진짜 행복해. 정희가 말했다.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지낼 사람이 생겨서. 우리 나이에 이런 우정이 생길 줄 몰랐어. 더 늦기 전에 만나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황혼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은심아, 발표회 끝나도 계속 만나자. 당연히 그래야지. 이제 우리 진짜 친구잖아. 오해를 푼 이후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외로움을 나누면서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매일처럼 만났다. 노래교실이 없는 날에도 함께 시장을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녔다. 은심아, 오늘 뭐 하고 싶어? 정희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영화라도 볼까? 좋아. 로맨스 영화 어때? 나이 70 넘어서 로맨스? 은심이 웃었다. 나이가 뭔 상관이야. 가슴이 설레는데? 영화관에서 두 사람은 팝콘을 나눠 먹으며 20대처럼 깔깔거렸다. 이렇게 친구랑 영화 보는 게 언제적인지 모르겠어. 은심이 말했다. 나도. 혼자만 살다가 이런 재미를 다시 느끼네. 어느 날은 함께 요리 수업을 들었다. 두 사람은 서툴게 파스타를 만들면서도 즐거워했다. 어머, 내 파스타가 왜 이렇게 짜? 정희가 맛을 보며 찡그렸다. 내 건 너무 싱거운데. 바꿔 먹자. 함께 먹으니 적당한 간이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 잘 맞네. 은심이 말했다. 그러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아. 정희는 활기차고 적극적이었지만 가끔 덜렁거렸다.
은심은 신중하고 세심했지만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함께 있으면 서로의 장점이 더 빛났다. 어느 날 은심이 몸살에 걸렸을 때 정희가 죽을 끓여주러 왔다. 괜찮아? 약은 먹었어? 응, 고마워. 혼자 아프니까 정말 외롭더라. 앞으로는 아프면 바로 연락해. 내가 달려올게. 정희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은심이 간병을 했다. 미안해, 늙은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뭘 미안해. 이럴 때 서로 돌봐주는 거지.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너 있어서 정말 든든해. 정희가 말했다. 나도.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 어느 저녁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정희가 말했다. 은심아, 우리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는 거 어때? 지금은 차로 20분 걸리잖아. 걸어서 5분 거리에 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은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도 그 생각했어. 매일 만나기도 좋고. 정말? 그럼 집 좀 알아볼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었다. 황혼의 나이에 찾은 소중한 우정이었다. 노래교실 수료식 겸 발표의 날이 밝았다. 두 사람은 일찍부터 만나 서로의 옷차림을 점검했다. 어때? 너무 요란해? 정희가 물었다.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했다. 예뻐. 나는 어때? 은심은 차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우아해. 우리 정말 멋진 할머니들이네. 복지관 강당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두 사람의 자녀들도 와서 응원했다. 엄마, 긴장 안 하세요? 은심의 딸이 물었다. 전혀. 오히려 기대돼. 정희의 아들도 어머니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라며 웃었다. 드디어 두 사람의 차례가 되었다. 무대에 나선 은심과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피아노 전주가 시작되고 두 사람은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운 금강산 꿈에나 보이네. 옛 자취 아련한 금강산아. 은심의 맑고 깊은 목소리와 정희의 풍부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두 번째 곡은 애수였다. 슬프다 슬프다 말을 해도 나는 더욱 슬퍼지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넘어 다시 만난 기쁨, 황혼의 나이에 찾은 진정한 우정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석에서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인사했다. 정말 멋있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관객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무대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고마워, 은심아. 나야말로 고마워. 발표회가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니까 보기 좋아요. 정희의 며느리가 말했다. 그러게요. 엄마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은심의 아들이 대답했다. 식사 후 두 사람만 남아공원을 걸었다. 은심아, 우리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공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별이 떠오르는 하늘을 바라봤다. 있잖아, 은심아. 나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너랑 친해지지 못한 게 정말 아쉬워. 나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난 게 다행이야. 더 늦었다면 어쩔 뻔했어. 맞아.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게 감사해. 다음 주 두 사람은 약속대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같은 아파트 단지의 집을 계약했다. 서로 다른 동이지만 걸어서 5분 거리였다. 이사를 마치고 첫날 저녁 은심이 정희의 집에 떡을 들고 갔다. 이사 축하해. 너도. 우리 이제 정말 이웃사촌이네.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이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번갈아가며 식사를 함께 했다. 노래교실은 계속 다니면서 새로운 곡들을 배웠다. 어느 봄날 공원에서 벚꽃을 보며 두 사람은 이야기했다. 우리가 이렇게 늙어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젊었을 때 친구도 좋지만 이 나이에 만난 친구도 특별해. 은심이 대답했다. 그러게. 인생의 쓴맛 단맛 다 알고 나서 만나니까 더 깊은 것 같아.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지내자. 약속해.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가운데
70을 넘긴 두 여인의 우정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다. 과거의 오해와 상처를 딛고 다시 만난 그들의 우정은 봄날의 벚꽃처럼 화사하고 가을 단풍처럼 깊고 진했다. 황혼의 나이에 시작된 하모니는 이제 그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 되었다.